밸류체인스 3월 30일자 마감 시험,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우선 시장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옐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원유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감에 하락하였고요. 귀금속 시장은 옐런 의장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상승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옐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하였고요. 아시아 시장은 유가 하락 및 경제지표 부진에 혼조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고요. 미국 시장은 옐런 의장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서 상승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시장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년물은 110.35에서 110.50, 10년물은 129에서 129.70이 예상이 됩니다. 외환시장은 달러엔 환율이 앨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원 환율은 1162원에서 1172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주식시장은 제한된 상승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1990에서 1999포인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부동산 업종 약세로 하락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하락 및 경제지표 부진에 혼조세를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마감하였는데 장 초반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증시는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발표된 일본의 실업률이 전월 대비 3.3%, 예상치는 3.2, 이전치는 3.2였는데요. 3.3으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3, 예상치는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1%로 하회 발표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경제지표 발표 후에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은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인민은행의 경우에는 위안화 고시환율이 달러당 6.5060위안으로 절상 고시했지만 여기에 위안화가 절하 압박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가해를 막기 위해서 계약금을 올리고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에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완화되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한국 시간 30일 0시 30분에 있는 앨런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28일 발표된 한국의 금통위원 후보들의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상품 관련주 하락의 영향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휴장했던 대부분의 유럽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 완화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재고 부담에 하락하면서 주가 지수 또한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상품 관련주의 하락이 주가 지수 약세 요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앨런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는 하락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하게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완화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약보합권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하락 출발한 미국 시장은 오후에 있을 앨런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앨런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또한 중국 경기 둔화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점도 주식시장의 상승폭 확대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수익성 우려감으로 금융섹터는 하락했지만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섹터의 경우에는 앨런 의장과 카플란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를 상승하면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자,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지연으로 인해서 금융섹터는 하락하고 기술섹터는 상승하는 흐름을 갖다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지연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 우려감에 금융섹터는 하락하였는데요. 반면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차입금 분할 완화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는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높아서 달러 약세로 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하다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 1분기에 갤럭시 S7 판매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섹터를 갖다 중심으로 한 그 실적 기대감에 수급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와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니 코스닥이든 코스피 쪽에 그 전기전자 업종 쪽에 그 관심을 갖다 가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3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전월 94보다 개선된 96.2로 발표했는데 세부 항목으로는 현재 여건지수가 전월 115보다 둔화된 113.5로 발표되었지만 기대지수가 전월 79.9보다 크게 개선된 84.7로 발표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시간대 소비자 소비심리지수와 달리 고용과 관련된 설문 항목이 많아서 고용이 지속됨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전월 0.8과 같은 0.8로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로는 전월 5.6보다 소폭 상승한 5.7로 발표되었습니다. 2개월 전 기간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이 많아지면서 100을 상회하고 안전 자산이 많아지면서 100을 하회하는 지표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션 컨피던스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 지표의 경우에는 전월 106.6보다 크게 개선되었고 114.6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즉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한다 그러면 기관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앨런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하락했는데요. 달러 지수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 및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앨런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강보합권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앨런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락 전환인데요. 유로엔 달러의 경우에는 달러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하였고 달러 엔의 경우에도 달러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 상품통화의 경우에는 앨런 연준 의장과 카플란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에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브라질 헤아라의 경우에는 브라질 최대 정당이 연립 정권 탈퇴 이후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4월 카타르 도하에 있을 산유량 동결 협상에 이란이 참여는 하겠지만 동결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펙 관계자의 발언에 하락했는데요. 또한 2014년 10월 환경상해 이후로 생산이 중지되었던 사우디 카푸지 유전의 생산 재개 소식도 하락 요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해치성 매수세로 상승 출발하였는데 오후에는 앨런 의장의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철금속의 그 경우에도 앨런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였는데 우리는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알루미늄은 재고가 크게 감소하였고 현재 있는 재고 또한 이미 매각된 물량이 많다는 분석에 LME 재고가 33%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승하였습니다. 미래 경우에는 미 남부의 가뭄에 따른 자판 부진 가능성에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상승했는데요. 미래 상승 지속에 옥수수와 대두 또한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원당과 커피의 경우에는 브라질 날씨 개선에 따른 수확량 증가 가능성에 하락가 있는데요.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보전에 상승 출발했지만 앨런 연준 의장의 비주류파적인 발언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 지연 가능성이 하락가 있습니다. 특히 CME의 FED 워치에서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앨런 회장과 카플란 총재의 발언 이후에 전일 11.5보다 크게 감소한 4.6을 보였기 때문에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로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2.17% 상승하였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또한 1.37% 상승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860계약 속에서 1.45포인트 상승한 248.15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 코스피로 환산하면 약 2002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NDF 환율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1개월 1156원에서 마감하였는데요. 전일 달러원 환율이 분기에 내고 물량으로 2.4% 하락한 1163.80원에 마감하였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약 6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일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완화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다만 2000포인트라는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상승을 지속할 만한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였다기보다는 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여기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상 발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하락에 따른 중국 증시의 반발 매수세 또한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이전과 달리 한국 증시는 힘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1990포인트에서 1999포인트의 레인지가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일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인 2000포인트 재탈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보고서 제출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개 종목들, 한 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점검 받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개 혹시나 보유 종목 자체가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시면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체크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미국 워싱턴 DC로 갔다 방문을 예정인데요. 이어서 페냐 니토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4월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방문에서 중요한 거는 핵 안보 정상회의 그리고 핵테러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 쪽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갖다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설 참여와 정보통신기술, ICT, 과학기술, 보건, 치안, 교육 등의 고부와 가치 분야의 실질 협력 등의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할 계획으로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아차의 멕시코 공장 자체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지금 실질적인 멕시코 정부와의 지금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의 해소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길에서 일정 부분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멕시코 관련 돌발 악재 부분 자체는 일단 이 부분으로 해소할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아차가 당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락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현대증권 매각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자체가 원래 29일에 발표되게 된 30일로 연기가 되는데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전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당일 28일에서 29일로 한 차례 연기되었지만 다시 한번 30일 오전으로 연기되었는데요. 현대증권 보립 PR에서는 KB금융, 한국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인 액티브가 참여한 상황입니다. 관련 섹터는 증권,
그리고 관련 종목은 현대증권, KB금융,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만 홍하이 샤프 인수 결정이 오늘 결정이 나는데요. 대만 홍하이 정밀 공업이 샤프와 협상 진척에 따라서 3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이사회를 열고 샤프 인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초창기 홍하이는 출자액 4,890억 엔으로 예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우발 채무에 따라서 1,000억 엔 정도 감액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섹터는 반도체 대표 생산과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자체가 그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국내에는 일단 악영향을 갖다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전기전자 섹터 쪽의 그 강세 흐름 자체 부분에서 어떤 흐름이 보일지는 장중에 대응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그 의견을 갖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태 고급이 회의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3월 30일과 3월 31일에 송도 국제도시에서 1차 아태 지역 개발 지원 고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향후 15년간 개발협력 목표인 지속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마련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샴샤드 악타 UN ESCAP 사무총장과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재무장관 등 20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열리는데요. 인테리어나 이쪽 관련된 그 전시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인데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그 건자재 관련 섹터들로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인테리어나 건자재 관련 섹터들 자체가 주가 흐름이 좋으니만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그 회원 단톡방과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을 언급해 드렸으니까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나라 장터 엑스포가 열립니다. 코리아 나라 장터 엑스포가 3월 30일에서 4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가 예정이 되는데요. 행사 목적은 ICT, 융합산업, 그리고 새싹 기업 지원 등의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 경제를 갖다가 실현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그 행사 품목 자체는 LED 조명과 그리고 뭐 사무용 기구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그 태양원 가습기 뭐 안전제품관 뭐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건데요. 예, 전체적으로 상품 관련된 거니까 이와 관련된 거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코리아 2016 국제 컨벤션이 열립니다. 이 전시 품목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로펌, CMO, CRO, 건설 서비스, 정부기관, 벤처캐피탈, 연구기관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바이오 제약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JYP 시내가 밴드 그 데이식스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음원과 음반 그리고 관련 종목은 JYP한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YG 플러스가 보호 애수가 해지가 됩니다. 그 금일 주식 76만 5,306주가 보호 애수에서 해지가 되는데요.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주가 자체가 흐름이 좀 안 좋겠죠.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도 보호 애수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큐브엔터도 보호 애수가 해지가 되고요. 파이어링크도 그 보호해수가 해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언스라고 그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 업체인데 예, 이게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네요. 그 요번에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예, 그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 CNS가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32대 1이었고 콘크리트 파일 생산 및 판매를 갖다 영위하는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신규 출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첨단러닝, 중국 및 베트남 공교육 시장 진출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그 수출 비중은 15%로 YY 기준에서 11% 증가가 전망되고 연결자회사 CMS 에듀케이션은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 11%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첨단러닝도 물론 괜찮겠죠. 웅진 싱크비 보시는 게 더 낫겠죠. 대교도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증권에서는 LG화학을 나왔습니다. 납사 가격 하락에 따른 1분기 화학사업 수익 개선 및
자동차 전지 매출액 증가로 1분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월에 중국 전기버스 관련 보조금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재고 방침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국면에서 보셔야 되겠죠. 화학주 중에서는 저희 밸류체에서는 대표 종목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경보화학과 포스코, 삼성전자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경보제약에 대해서 동사는 종근당 계열의 원료 의약품 전문 회사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2016년에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47억 원, 그리고 292억 원으로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둔하긴 한데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원료 투입 단가가 전분기 대비 하락하고 평균 판매 단가는 상승하면서 철강 가격이 원료 스프레드가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 철강 가격의 상승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일부 철강 품목의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이 인상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 포스코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D램과 LCD의 부진이 주가의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갤럭시 S7의 판매 호점이 신흥국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고, SUHD TV 판매 증가로 시장 우려 대비 호실적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매스컴 쪽으로 보면, 네, 거의 다 6조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일정 부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다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국내 개인 신용정보 사업 시장 점유율 60%로 확고한 시장 지배를 보유하고 있고, 적용률로 인한 대출 건수 증가, 그리고 개인정보 우려에 따른 인증이 강화되고 있고요. TCB, 기술 신용정보 서비스 추가로 개인 및 기업 신용에 사업이 고른 성장을 갖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기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각 기업별로 신용평가가 주로 갖다 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인터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딩, 그러니까 펀딩 아니면 P2P 대출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개인 신용정보 사업 시중 점유율이 6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통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중국 쪽에 증시 자체에 영향을 갖다가 받으면서 흐름 자체가 좀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도 오늘 일단 좋지 않을까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강할 거라고 일단 예상하는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3월 30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자체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로 인한 부분 자체도 일단 감안해보면서 장중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